이건 한국의 완벽한 조작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저는 제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모든 법칙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늘 혼돈의 순간을 쫓는 기자였지만 그날 한강에서는 단 한 번도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평생을 찍어온 진실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경력의 CNN 베테랑 기자인 제가 직접 한강에서 촬영한 영상은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미국 시청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데 한국은 되느냐고요. 그날 대체 한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그 현장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9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한강 세계 불꽃 축제라는 하얀색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100만 명 운집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적혀 있었죠. 회의실에 모인 베테랑 기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동네 잔치일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 숫자가 과장되었거나 통계의 함정일 것이라고 단정하더군요. 저 역시 그들의 비웃음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생각은 전혀 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냉소적인 공기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른 모든 취재를 중단하고 즉시 서울로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덧붙인 한마디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 리포트가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그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분쟁과 재난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기자로서 저는 그 지시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바리케이드와 무장 경찰로 대표되는 미국식 시스템만이 축제 관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단호한 눈빛은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배낭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강변,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혼란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미숙한 안전요원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카메라는 분명 그 나라의 미숙한 시스템이 만들어낼 대혼란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상하는 특종의 그림이었고 제 경력이 증명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냉소적인 결론을 내린 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진동과 함께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루 20만 명이 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저는 익숙한 혼란 대신 놀라운 평온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은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그 정교함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외국인 여행객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숙하고 차분한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개발도상국의 어수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공항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나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혼돈을 마주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엄청난 인파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순간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인파와 그들을 막아선 차가운 바리케이드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무장한 경찰도, 날카로운 경고, 방송도, 사람들의 흐름을 가로막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사람의 물결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소리치지 않고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앞을 지나가며 먼저 가라는 손짓과 함께 짧은 한국어 한마디를 건네더군요. 그 배려 섞인 목소리는 제가 겪어왔던 수많은 축제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낯선 친절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침내 한강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잔디밭에는 이미 수많은 돗자리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구획을 정해놓은 것처럼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친구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수라장이 아니라 거대한 평화의 공동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렌즈는 곧 상식 밖의 장면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 것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자기가 가져온 치킨과 김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이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음식 나눔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경계심도 없는 그들의 얼굴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은 딱딱한 표정의 통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나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외국인에게 삼각김밥 포장, 뜯는 법을 가르쳐 주자 주변 모두가 마치 자기 일처럼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기자로서의 냉철함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들의 허점을 찾아내야 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띄운 촬영용 드론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강공원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보행자를 위한 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고 쓰레기통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100만 명이 보이지 않는 약속에 따라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이웃과 같으니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다정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며 박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감상에 젖어 있던 순간 군중 속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울부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이제 곧 혼돈이 시작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동요하거나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즉각적으로 흩어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출입구를 지켜야 한다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한 청년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어 시민 제보용 애플리케이션에 아이의 사진과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록색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 도착하여 침착하게 상황을 통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확성기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수색 범위를 체계적으로 좁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상공을 순회하던 드론 중 한 대가 빠르게 고도를 낮추며 특정 구역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관제 센터에서 아이의 옷 색상을 식별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전요원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의 품에 안겨 부모에게 돌아온 아이를 보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이곳을 취재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통제가 아닌 협력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을 무렵 이번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방송팀이 운용하던 촬영용 드론 한 대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드론은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있는 상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빠른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정도 무게의 기체가 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치명적인 파편과 함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뒤엉켜 순식간에 압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축제가 장례식장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시켰고 관제 센터의 스크린에는 수많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잠시 후 대기하고 있던 예비 드론 한 대가 자동 추적 시스템으로 문제의 드론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비 드론은 추락하는 드론의 아래로 파고들어 그물망을 펼쳐 안전하게 포획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불과 몇십 초 만에 너무나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위기가 스쳐 지나간 것조차 모르는 듯 다시금 기대에 찬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그 고요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환희의 함성으로 바뀌는 순간 마침내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첫 번째 불꽃이 화려하게 터져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팀이 연출한 불꽃은 마치 한 편의 오페라처럼 장엄하고 예술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팀이 쏘아 올린 불꽃은 마치 밤하늘에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한국팀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앞선 모든 팀들의 연출에 화답하듯 거대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굉음과 함께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은 한국의 전통 가락에 맞춰 춤을 추듯 몸을 비틀었고 그 입에서는 오색찬란한 불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과시가 아닌 자국의 정체성을 담아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 100만 명의 입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감탄을 넘어선 자부심의 외침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진 평화와 환희의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강변에 모인 100만 명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같은 감동 속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벅찬 광경을 렌즈에 담으려 했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절정에서 제 바로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즉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외침과 함께 길을 비워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까지 아이를 찾기 위해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신속하게 원형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원봉사자 완장을 찬한 남성이 재빨리 달려와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드론 한 대가 붉은색 상자를 매달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 키트를 탑재한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이 상자를 떨어뜨리자 아래에 있던 한 시민이 능숙하게 그것을 받아내어 심폐소생술을 하던 남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기계음과 함께 짧은 전기 충격이 가해진 후 남성은 기적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구경하거나 혹은 소송에 휘말릴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100만 명이 하나의 구조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저없이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화려했던 불꽃이 모두 사라지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미국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진짜 지옥은 바로 축제가 끝난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강변은 온갖 쓰레기로 뒤덮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모두 떠나간 후 강변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불꽃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가족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거닐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따라 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난 사이로 보이는 외국인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상이 곧 축제인 현장이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저는 CNN의 이름으로 서울시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고 마침내 서울시의 안전관리팀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제게 AI 기반의 인파 예측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로 밀집도를 표시하고 위험 구역에 선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보 애플리케이션은 화장실 부족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 담당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겸손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제가 본 모든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믿을 수 없는 장면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냉정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얼마나 황당해하며 비웃을지 눈에 선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온 저널리즘에 대한 제 신념을 건 하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동의 트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본사를 향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과 보고서를 받아본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일부 간부들은 제가 한국 측에 매수되었거나 이 영상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보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하지만 제 자료를 끝까지 믿어준 편집장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제 리포트는 CNN의 반대를 뚫고 세상에 공개된 후 즉시 전 세계적인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 그래프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정치인의 스캔들 보도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방송국들로부터 영상 판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본사복도에서 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동료 존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는 그의 자존심이 섞인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일으킨 세계적인 파장은 본사가 후속편 제작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한강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렌즈가 평생을 쫓아온 혼돈의 상징인 날카로운 고성과 버려진 쓰레기, 더미 대신 그 자리에는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사람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렌즈에 담는 순간 불꽃 축제 날 저와 어깨를 스쳤던 한 시민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기 사람들은 축제가 끝나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다음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와 멈춤의 철학, 그것이 100만 명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아 숨쉬는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었습니다. 자유와 안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서울이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놀랍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